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의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포스트 시즌을 향한 마지막 티켓이 오늘로 가려지게 됩니다. 일단 1등, 2등, 3등의 순위는 현재 정해진 상태인데요. 그렇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향한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경기 SG 골프와 경기 호반 건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두 팀의 대진표 참 궁금해집니다. 먼저 지난 라운드까지의 순위표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경기 SG 골프는 4위, 경기 호반건설은 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기가 참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경기 호반 건설팀이 SG 골프팀을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팀 전적이 6승 8패로 동률을 이루게 되는데요. 네. 개인 승수도 20승과 20승으로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상대 맞대결 성적에서 경기 호반건설팀이 앞서기 때문에 만약 오늘 승부에서 3대 0으로 경기 호반건설이 승리를 거둔다면 극적으로 포스트 시즌 막차 티켓을 가져가게 됩니다. 경기 SG 골프와 경기 호반건설입니다. 1국 장고대국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이 갈 길 바쁜 호반건설 팀으로서는 사실 이 상대 전적이 좀 좋지는 못해요. 네. 이 첫 대결도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지금까지 박지현 선수에게 6대 1로 앞서 있고요. 송혜령 선수와 시에민 선수는 첫 대결이지만 박지은 선수와 김윤영 선수의 이 대결도 3대 1로 박지은 선수가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습니다. 네, 14라운드 2경기 경기 SG 골프와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일단 3대3 이 매치업은 참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서로 뭐 잘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볼 때는 매판이 거의 5대5 승부인데 상대 전적에서는 SG 골프 팀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현재의 상황도 그렇고 오늘의 상황도 그렇고 많이 유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승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이 두 팀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4라운드 2경기입니다. 네, 오늘 심판 이현욱 프로가 진행을 시키고요. 네, 먼저 장고대국입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이 SG 골프팀의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계속해서 장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호반건설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1국의 오더는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 전적의 불리함을 딛더라도 박지현 선수가 루이 선수를 이겨주지 않으면 팀의 3대 0 승리는 없다고 본 거죠. 이국 속기 대국은 두 선수 첫 대결입니다. 경기 호반건설의 셰이민 선수와 경기 SG 골프의 송혜령 선수입니다. 네, 시에민 선수는 현재 일본 여자 바둑 최강의 선수이고요. 송혜령 선수는 현재 한국 여자 랭킹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과연 포스트 시즌 마지막 티켓은 어느 팀이 가져가게 될지 오늘로서 판가름 나게 됩니다. 네, 1국 장고대국에서는 박지원 선수가 흙을 잡게 됐고요. 2국에서는 송혜령 선수가 흙번을 잡게 됐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최근에는 흙이 더 좋은지 백이 더 좋은지 그렇게까지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SG 골프의 루이나이웨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흙번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돌가리기에서는 경기 호반건설팀이 약간 기분 좋은 출발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결에서 경기 호반건설은 단 1패도 허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팀이 지난 13라운드 통합 라운드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전을 치렀었는데 확실히 이 부담감을 안고 있는 두 팀이어서 그런지 모두 패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오늘의 대국은 뭐 평소의 실력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과연 얼마나 평소와 다름없는 마음가짐으로 대국에 임할 수 있느냐 이런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정적일 때 시합은 평소와는 좀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런 좀 부담감이 가는 시합일 때에는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좀 더 편안하게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노련한 선수들이 큰 승부에서 어떻게 이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잡고 대국을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가능한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큰 승부를 많이 경험한 이 선수일수록 사실 이 잡생각이 좀 많거든요. 또 오히려 어리고 별로 큰 승부 경험이 없을수록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아, 네. 이 여자 바둑 리그보다 한 10년 정도 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바둑 리그, 그러니까 남녀 통합 기전이죠. 그 시합을 보면 포스트 시즌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신예 기사가 노장 기사 혹은 뭐 하위 랭커, 상위 랭커를 꺾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반상위에서 승부는 50대 50으로 나눠지죠. 네,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실력적인 부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런 단판 승부, 큰 승부에서는 역시나 뭐 두둑한 배짱이라던가 강심장, 그런 강한 멘탈 뭐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 1국 장고대국에서의 상대 전적 루이나이웨 선수가 6승 1패로 사실 크게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6대 1이면 상당한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오늘 대국은 약간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팀이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그 리그 막바지에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현재 2연패 중이거든요. 네. 지금 12라운드와 13라운드에서 김신영 선수, 박태희 선수에게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이번 대국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셰이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풍 포석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에 흑돌이 있을 때 네. 보통 백이 이 부분으로 소목을 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주보는 열려있는 쪽으로 소목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걸치는 방향이 굉장히 좋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흑이 이제 여기를 걸쳐서 상대방의 귀에 걸쳐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형태를 넓혀가는 이런 걸침보다는 이렇게 걸쳐가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이 이 많은 기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소목을 잘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셰이민 선수는 그쪽으로 소목을 두었고 한국과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더 많이 쓰이는 포석이긴 합니다. 실전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옛날 이 일본 바둑을 보면 이수로 날일자를 걸치고 네. 백도 날일자를 걸쳐서 이렇게 협공을 갈 때 이 변 쪽으로 뭐 2번 연타하고 나서 호구 칠 때 이제 여기를 붙이고 늘 때 이렇게 날일자를 가는 이런 포석이 예전에 80년대 일본 바둑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던 포석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아기 쪽 백이 한 칸 높게 두어간 건 흑이 먼저 높게 두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의미도 있죠. 아까와 똑같이 이곳을 줄 때 뭐 흑이 이쪽을 갈지 이쪽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변을 2번 두는 진행이 되었을 때 아까의 형태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백이 여기를 두면 흑은 이쪽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마늘모를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날일자를 가면 이 교환이 있을 때에는 흑이 뭔가 이 부분에서 자세를 잡기가 좀 좁다는 느낌인데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흑이 이쪽을 한번 붙여서 늘고 나서 벌리기 때문에 약간 안형이 생기죠. 그렇게 본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하변을 2번 연타하고 나서 이 한 점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높은 것이 백의 입장에서 좀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높게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박지현 선수의 바둑에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선택한 저 2칸 높은 협공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 약간 복고풍 포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협공은 최근에는 거의 받아주고 나서
흑이 미니 중국식을 가면 네. 흑이 이쪽 부분에 이제 좌변에 미니 중국식을 가면 이 부분에 미니 중국식을 가면 네. 이제 이쪽을 걸치는 그런 진행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바로 협공을 갔기 때문에 여기서 박지현 선수가 이런 반발을 한다면 이것은 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오던 그런 정석입니다. 네, 이런 진행 뭐 많이 쓰였었죠.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예전에 응시배인가요? 이창호 구단이 요단 오리버토 구단과도 둔 적이 있고 뭐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이창호 구단이 또 조선진 구단과도 둔 적이 있는 그런 바둑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공 말고 흑이 다른 선택도 있나요? 협공이 대역공이 아니라면 이제 3-3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인데요. 이 정석 진행을 하는 것은 뭐 흑도 둘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완착을 둔 것은 아닙니다만 백이 원하는 바에 약간 끌려간다는 느낌은 있어요. 이 정석이 백이 선수를 쥐는 정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쪽을 걸쳐갔을 때 그때 흑이 화점에 있는 것보다는 백이 걸쳐가는 자세가 백의 모양을 한 발이라도 더 넓혀서 좋은 자세입니다. 이것은 흑이 잘 선택하지 않는 그런 정석 선택입니다. 이 정석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이 네. 화점 정도는 있어야죠. 박지현 선수의 선택은 날일자 협공이네요. 네, 조금 더 호전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양걸침을 했을 때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 이 정석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네, 과연 이 정석 진행 박지현 선수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는 흑이 조금 피하는 정석이기도 합니다. 역시 실전은 다시 한번 틀었네요. 귀를 들어갔습니다. 네, 이것도 충분히 둘 수 있는 정석 진행이죠. 여기서는 백이 이쪽을 막고 나서 네. 이제 발빠르게 손을 빼는 진행과 반대쪽으로 막고 이쪽을 끼워 있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막든 양쪽 다 가능한 진행인 거죠? 네, 뭐 어느 쪽도 뭐 서로 간에 둘만한 정석 선택입니다. 이제 그 정석 선택에서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방향은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실전은 그냥 이쪽을 두네요. 네. 끼워 있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 진행을 선택을 했다면 하나만 단수 치고 이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곳을 두고 흑이 젖혀 이을 때 이쪽으로 가든지 이 부분을 키울지 하변을 키울지 그런 선택은 남아 있었는데 실전은 루이 선수가 좀 더 간결한 선택을 했고 이렇게 된다면 백은 이곳을 한 번 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 이쪽을 낮게든 높게든 이제 걸치는 진행이 예상됩니다. 네, 송일영 선수도 이제 정석 선택을 했는데요. 네, 흑이 뭐 강렬한 선택을 한다면 협공이 가능했었지만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목 정석 중에 가장 쉽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정석이죠. 네. 보통은 한 칸으로도 많이 뛰잖아요. 네. 한 칸을 띄는 것은 하변 쪽 모양이 이제 흙이 집을 만들 그런 가치가 없을 때 그때 아래쪽으로 띄어서 그냥 한 방에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 부분을 조금 모양을 키우겠다는 생각이라면 아무래도 높게 있는 것이 좀 더 발전 가능성은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신에 반대로 이제 백이 이쪽을 다가왔을 때는 다음 날일자 이 뒷문이 좀 열려 있어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전에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하나 늘어두는 교환을 했죠. 지금 여기를 늘어서 이수와 교환을 시켰는데 이 교환을 시키는 것은 여기를 늘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그 교환이 없을 때에는 늘 때 이쪽으로 막아서 네. 넘겨주고 이렇게 호구칠 가능성이 높은 형태였다면 지금은 늘어두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버티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젖혀갔을 때 이 변화가 좀 어렵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백은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젖히고 이곳을 한 점을 따내고 나서 끊어가는 진행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에도 백의 이수와 흑의 이수의 교환입니다. 그 교환이 있기 때문에 단수치고 틀어 막아서 단번에 흑이 잡히게 됩니다. 네, 이수는 한 칸 우측으로 틀어 막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흑이 잡혔습니다. 네, 흑도 쉽사리 한 점을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한 점을 움직인다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이 아닌 좀 더 확실한 수단으로 탈출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그때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싸움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일단은 박지현 선수도 차분하게 자신의 형태부터 정돈을 시키네요. 네, 지금 1국과 2국 모두 초반 진행은 잔잔합니다. 정석의 연속이네요. 네, 하지만 이 초반에 잔잔한 바둑도 뭐 열수 지나면 갑자기 전투가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것이 한국 여자바둑리그의 특징이죠. 그래서 또 재미가 더해지는 거죠. 네. 다들 전투를 잘하고 또 전투적 성향이 있는데 누가 좀 더 치열하게 전투만을 추구하고 누가 좀 더 참다 전투하고 뭐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이 여전사들 호전적입니다. 네. 여전사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예전엔 사실 이 루이 나이웨이 선수가 좀 여전사 이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뭐 본인은 그다지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었습니다만 한때는 천녀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고요. 네. 정말 오늘 6명의 선수도 대부분 좀 공격형 기풍을 내재하고 있는 선수들 같아요. 뭐 루이 나이웨이 선수야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박지현 선수는 이 공격적이라기보단 제가 볼 땐 좀 전투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타결을 하고 어떨 때는 또 공격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파이팅이 좋고 상대의 수에 대해서 물러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오늘 1국에 배치됐을지도 모르고요. 사실 셰이민 선수가 지금 4번 정규리그에 등판했는데 이 세 판의 대국이 장고 대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셰이민 선수가 1국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오더가 난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만 셰이민 선수가 그렇게 된다면 루이 선수와 만나는 그런 오더가 될 텐데 네. 뭔가 이 셰이민 선수도 굉장히 활동했던 기간이 길잖아요. 예전에 셰이민 선수도 이미 세계 여자바둑 대회에 나온 지 일본 대표로 나온 지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활약했던 선수들은 당대 1인자였던 루이 나이웨이 선수에게 너무나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박지현 선수도 상대 전적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루이 나이웨이 선수를 넘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비교적 이 신예 기사인 박지현 선수가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판단을 호방건설팀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두 팀의 오더에 대해서는 이 잠시 후에 이 감독님들을 만나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궁금한 게 많죠. 네. 이제 뭐 서로 불꽃이 튀깁니다. 네. 지금 뭐 수법에 있어서 그리 전투적이거나 강렬한 수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의 선택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이 기싸움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속기 대결과 똑같은 양상으로 네. 기세 싸움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빨리 두는 것도 기싸움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상대가 빨리 두는 수에 대해서는 나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여 순을 뚝딱뚝딱 두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빠르게 대응하면서 정확하게 응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사람인지라 혈전에서는 기세가 먼저 앞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천천히 둬도 될 것도 그렇죠. 빠르게 착수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의외의 수를 당했는데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빠르게 착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렇지 않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황하면 상대가 또 거기에 더욱 더 기세 등등해질 것을 우려해서 좀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14라운드 2경기 참 중요한 대국에서 오늘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네, 경기 SG 골프의 감독 윤영민 감독과 경기 호반건설 이다혜 감독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중요한 순간에 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오늘 오더 두 분 한마디씩 해보자면 좀 마음에 드시는지요? 네, 윤영민 감독 해주시죠. 네, 저는 오더는 마음에 듭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에 드시나요? 사실 지금처럼 짜이지 않고 어떻게 짜였어도 마음에 든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다혜 감독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희 팀 예상대로 오더였고요. 박지현 선수가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꼭 두고 싶다 그래서 네, 그 의지를 봐서 네, 1번 배치를 했고요. 단 3번이 좀 중요한데 네. 사실 3번이 부담스럽잖아요. 네, 우리 김유현 선수가 지금까지 잘해줬기 때문에 제 믿음을 담아서 3번으로 배치했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 호반건설팀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3대0 승리, 그냥 승리가 아니라 2대1이 아닌 3대0 승리를 거두어야 포스트 시즌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박지현 선수가 지금 상대 전적이 굉장히 뒤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원 등판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지현 선수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해서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이런 매치업을 시킬 수 있었습니까? 가장 강점이 있다면 한 가지 꼽아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루이 구단이 바둑이 세기도 하고요. 여자 기사들에겐 전설 같은 존재인데 이제 그런 기사랑 대국하는 것을 본인 두려워하지 않고 패기 넘치게 원했다는 자체로 저는 이 선수가 정말 아직 피가 끓구나 청춘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흐뭇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면 오늘 참 중요한 대결이기 때문에 이 팀원들도 이 감독님들도 참 이렇게 보는 내내 마음 졸이면서 볼 것 같은데 오늘 검투술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두 분. 네, 지금 서로 양보하는 감독부터. 모습인데요. 네, 윤영민 감독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다른 분위기는 평상시와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검토실 분위기는 평상시 같으나 이제 제가 조금 더 뭐랄까 긴장하고 있다고 할까요? 사실 선수들보다 제가 더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다혜 감독, 네 검토실 분위기 어떤가요? 저희 팀은 아주 화기애애한 초반에 저희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검토시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거의 업돼 있는 상태고요. 또 사실 저희가 2연패를 했는데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선수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호반건설팀이 사실 초반엔 좀 마음고생이 심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전의 계기가 된 면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4연패를 하고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저 선수들이 저한테 언니 우리가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때 되게 가슴이 찡하면서 앞으로 선수가 더 함께 힘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이후로 한 팀이 돼서 네 지금까지 뭐 아직은 결과를 모르지만 잘 지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경기 호반건설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도 참 중요하지만 이 베스트 드레서 상을 노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가장 이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또 의상인데요.
일단 회사에서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맞춤도 한번 맞춰봤고요. 옷도 네 행사복도 맞추고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옷 전체 저희가 전체 같이 가서 모든 선수 마음 같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모든 선수가 마음을 합쳐서 고른 옷이 이 옷이라서 네 그래서 한 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팀 옷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금 윤영민 감독의 얼굴이 조금 표정이 안 좋아졌는데 윤영민 감독님께 이번에는 다시 바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경기 SG 골프팀을 보면 루이 나이웨이 선수나 박지은 선수나 비교적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고참급에 속하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 긴 레이스에서는 조금 집중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보여지는데 포스트 시즌에 만약 간다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좀 포스트 시즌 이후에는 자신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정규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다른 팀이었지만 박지은 선수와 같은 호흡을 맞췄었어요. 저희 박지은 선수 그리고 지금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두고 있는 박지현 선수, 강다정 선수, 박소연 선수 호흡을 맞췄었는데 저희 팀이 체력이 다 약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결승 진출을 하니까 오히려 힘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 4위권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힘을 비축하고 있는 거여서 올라가면 이제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히려 지금이 더 힘을 비축하고 있는 시기였군요. 네, 참 중요한 순간에 두 팀 오늘 만나게 됐는데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감독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SG 골프와 경기 호반건설 14라운드 2경기에서 만났습니다. 1국 장구대국과 2국 속기대국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마지막 티켓을 노리고 결전을 벌입니다. 경기 SG 골프와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 수순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셰이민 선수와 송혜령 선수의 속기 대결부터 수순을 네. 짚어드리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호구를 치면서 일단락이 되자 송혜령 선수가 여기 소목에 걸쳐갔었죠. 그러자 두 칸 역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목자로 덮어 씌우는 이 정석이 백이 여기를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 직후에 송혜령 선수가 여기를 젖히면서 좌하기 쪽에서 다시 한번 거의 정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쓰이는 진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곳을 한 칸을 띄었죠. 네, 이 바둑은 정말 모범포석이네요. 지금 정석과도 같은 진행이 네 군데 귀에서 모두 등장을 했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 변을 향한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더 자신의 모양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가 흥미로운 한판입니다. 이 장구대국도 속기대국만큼이나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네. 장구대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우상기 쪽에서 정석처럼 흘러가다가 사실 실전은 정석이라고 보기에는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쪽을 두 칸 띄었을 때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여기를 이제 어깨를 짚었고요. 그러자 젖히고 치받고 호구 쳐서 단수 치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단수 치는 교환을 지금 굳이 한 이유는 보통은 이 박지현 선수가 이 호구 친수로는 여기를 먼저 하나 단수 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수 치고 호구 치면 아마 여기 단수는 아껴놨을 텐데 그 교환을 하지 않고 호구를 치니까 다음에 흑이 이곳을 단수 치면 이 101점을 쉽게 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 호구로 단수 치는 교환을 해둔 겁니다. 그 순간 이 가치가 조금은 작아졌죠. 네. 그러고 여기를 어깨를 짚으니까 한 점은 쉽게 포기를 하고 나서 날일자를 두고 백이 좌변을 지키자 이 선을 한 칸 띄면서 아래쪽 넘는 것을 보면서 이쪽 부근의 모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송혜령 선수가 좌변을 침입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이 셰이민 선수는 계속 상변 쪽이에요. 네, 기분으로는 여기 한번 한 칸 띄어서 네. 확실하게 이 부분을 제압해두고 이쪽을 셰이민 선수가 어떤 식으로든 키워올 때 이쪽 부분에서 모양을 깎아가는 그런 진행을 흑으로서는 하고 싶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이 모양만 본다면 상변도 참 거대한 집이 날 것 네. 같은데요. 역시 기세로 이렇게 두었고요. 사실 상변 쪽이 모양이 이제 크게 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 할지 당장 좀 어려워요. 지금은 일반적인 지키는 수법인 4선 정도로는 그 뭐 간에 기별도 안 오죠. 만약 지킨다고 한다면 네. 이 정도는 최소한 지키고 싶고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그냥 이쪽에 기대면서 이 부분의 흑도를 괴롭히면서 모양 자체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좌의 104점은 이제 포기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장은 뭐 움직이는 뒷맛은 있다 뿐이지 어차피 이곳이 흙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면 살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살아도 그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큰 득이 없어 보입니다. 네, 날일자로 어깨 짚어가면서 모양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치받아 두겠죠. 여기를 치받아서 흙이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밀었을 때 사활이 약간 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중앙 쪽으로 뭔가 이 밭전자 사이가 갈라지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몰아가는 흐름을 만들면서 상변의 모양을 넓히는 이것이 백의 의도입니다. 그럼 흙은 나오기보다는 둘, 일단 귀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나은 건가요? 네, 그것도 막상 어렵습니다. 여덟, 늘어두네요. 늘어둔다면 안에서 사는 것은 좀 더 쉬워졌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붙이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받아준다면야 이렇게 받아서 흙이 좀 안정적으로 살면서 추후에 상변 침입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백도 워낙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반발한다면 이런 식의 진행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 둘, 이 진행이 어떨지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붙였습니다. 백도 이렇게 받아주고 싶은 기분은 글쎄요, 들지 않는데요. 이것은 이쪽 부분을 완벽하게 틀어 막은 것도 아니고 지금 흙은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상변 쪽에 침투하거나 삭감을 가는 데 있어서 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안으로 받아가죠. 네. 이 예측된 반발에 대해서 송혜령 선수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을지 그게 선택이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 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 붙여서 흙 한 점 희생타로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는 갖췄습니다. 그런데 나왔다 뿐이지 계속해서 중앙으로 탈출할수록 지금 보시면 상변 쪽은 점점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네. 탈출은 했지만 다음에 밀면 또 받아야죠. 젖히면 늘어야 합니다. 밀면 또 늘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백이 원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백진영이 넓어집니다. 이것은 좀 흙이 불만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아닌 30초. 다른 흐름으로 중앙 쪽도 나오고 안에서 흙이 사는 그 모양을 송혜령 선수가 만들 수 있어야 이 붙인 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수순상으로는 30초. 하나, 둘, 그대로 뭔가 진행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거의 아까 살펴봤던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송혜령 선수가 계속 중앙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잼만 해두고 이 상황에서 안쪽에서 사는 궁도가 나온다면 그땐 집으로는 뭐 조금 아까보다 손해는 봤지만 그래도 어쨌든 머리 하나를 내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처럼 계속 밀어가는 흐름은 확실히 백이 만족이에요. 30초. 하나, 보통 바둑이 셋, 이렇게 사선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러니까 백돌이 이런 곳에 오면서 일곱, 이런 식으로 지었을 때도 참 집을 잘 지었다 하거든요. 사선을 두면서 3선까지 집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4선이 아니라 6선인가요? 네, 6선을 두면서 5선까지 집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7선, 8선까지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이 나기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큰 집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스케일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네, 역시 이 상황에서 이제 뒤로 돌아가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장면에서 송혜령 선수가 과연 안쪽에서 참아둘지 네, 그 선택이 어렵습니다. 이제 안쪽의 사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뭐 흑돌이 이런 곳에 있을 때에도 이 형태 자체가 지금 살아있다고 본다면 흑돌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치중 갔을 때 수익기를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역시 안전하게 살아둡니다. 다음 한 수도 백은 상변일까요? 근데 상변을 이제 지키는 데 있어서 뭐 이쪽을 준다든지 이렇게 틀어 막으면서 넓혀간다면 다 집이 된다면 백의 입장에선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넓어서 사실 어느 정도 선으로 지켜야 할지 좀 감이 안 옵니다. 셋, 넷, 이쪽으로 지켜야 할지 뭐 이쪽으로 지켜야 할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아예 어차피 여기도 크니까 이런 부분을 두면서 상대가 먼저 건드려주길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흑이 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최인민 선수가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했고요. 네, 판단이 좀 어렵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보내네요. 네, 그만큼 지금 이 백이 다음 수를 선택하는 순간 상변 쪽에서의 이 모양 키우기 승부가 될지 아니면 하변을 들어가면서 서로 이 잘게 쪼개가는 그런 바둑이 될지 그 흐름의 분수령이거든요. 지금은 저렇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그 부분을 틀어 막으면서 결국은 중앙 승부로 가는데요. 네. 한 수를 두어도 참 넓은 곳이네요. 네. 사실 방금 전에 날일자도 뭐 방향이야 그쪽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미는 것이 나을지 날일자가 나은지는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흙이 삭감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단점 부분이 오히려 나와 끊는 것을 노리면서 급소가 될 수도 있고, 여섯, 그래서 일곱, 이 여덟, 판단은 조금 어렵네요. 송혜령 선수가 이 삭감의 이 선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애매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이 끝선을 연결했을 때 그 네. 라인이 삭감 라인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쪽에 있는 백돌과 이쪽에 있는 백돌을 쭉 연결해 보면 아슬아슬해요. 이 한 점은. 최혜민 선수가 이렇게 덮어 씌워서 아예 승부로 갈 수도 있고 하나, 한 번은 참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참아둡니다. 네, 이렇게 참아두다가 만약에 송일영 선수가 한 번 더 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이제 급소를 가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송혜령 선수도 일단 뒤로 물러섰습니다. 네, 다음에 노리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 교환은 백의 입장에서 불만은 없어요. 백이 여기를 뒀고 흙이 삭감았는데 다시 백에게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뭐 이 부근을 갈 수도 있고 하변 어딘가를 그냥 이런 식으로 삭감 갈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이쪽에서의 교환은 백이 손해는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 송혜령 선수. 원래는 저렇게 날일자 사이를 노리면서 다가왔을 때는 여기를 붙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마법인데 지금은 왠지 이렇게 세워져서 이건 흙이 좀 탐탁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근의 흙의 모양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머리를 꼿꼿이 세우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이 교환 자체가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송혜령 선수가 이쪽을 선택한 것도 이런 부근은 당하는 것이 좀 아픈 자리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뛸 때 이런 식으로 뛰면서 좌측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교환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장고대국은 어떤가요? 장고대국은 여기를 날짜를 두니까 지금 밀어 올렸는데요. 둘, 셋, 넷, 네, 다섯. 뭐 서로 간에 여섯, 일곱. 크게 이상한 수라던가 그런 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고대국은 포석에서는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일단 박지현 선수가 이 부분에서의 정석 선택이 둘,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넷,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섯. 이 부분의 좌측의 백돌도 단단하고 네. 이쪽의 백돌도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 상변 쪽에 이런 자리를 갔을 때 흙의 입장에서 받기가 좀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뭐 이런 날일자 사이를 노리고 더 들어가는 것을 노리는데 어차피 덮어 씌워도 강렬한 공격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된다면 연결하는 것과 끊고 이쪽을 돌파하는 것이 맛보기죠.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포석은 약간 백이 편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수의 착점은 혜민 선수가 손가락에 힘이 좀 들어갔는데요. 네. 저 수는 한 공격도 40%는 보고 있고 흙 모양에 대해서 삭감 가는 것도 한 5, 60%는 보고 있고 좀 복합적인 의미의 수죠. 다음에 한 번 더 이쪽을 한 칸을 띄면 이 부분에 백돌과 연결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계속 하변적으로 침입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 흙이 이 부분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쪽에 기대면서 이 두 점을 에워싸면서
여덟, 또 아홉, 화면 쪽으로 기대 간다면 열. 흙은 타개도 하면서 이쪽 부분을 다 지켜내기가 좀 모양이 좋진 않습니다. 흑도 여기서의 선택이 좀 어렵겠네요. 네, 지금은 송혜령 선수도 다음 수가 좀 어렵죠. 그냥 받아주는 것은 왠지 수동적인 느낌이고 차라리 이런 부분에 뭔가를 건드리면서 백응수에 따라서 좀 이 두 점을 정리하는 그런 식의 흐름을 만들고 싶은데 넷, 지금은 아까와는 달리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날일자 사이를 건너 붙였을 때가 좀 곤란합니다. 일단은 지켜두나요? 그렇다면 송혜령 선수가 이렇게 한 칸 뛴다면 이때 타계에서 그냥 이 교환 자체를 집으로 득을 만드는 그런 작전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의 송일영 선수의 선택이죠. 지금 딱 바둑이 이렇네요. 이 부분이 이쪽을 끊어 잡는 것도 있고 해서 집이 크진 않습니다. 대략 덤 정도로 본다면 여기 흙집과 여기 흙집을 합치면 여기 백집과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제 이곳에 있는 백 모양과 이곳의 흙 모양의 싸움입니다. 30초. 하나, 이 선대로 다 집이 난다면 이 정도로 지켜진다면 이 흙집이 이곳의 백집보다는 훨씬 큰데 그 과정에서 아직은 중앙이 넓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팽팽해 보입니다. 일단 중앙 부분이 좀 더 정리가 돼야겠네요. 하나, 둘, 그렇게 노골적으로 공격 가는 게 있나요? 이건 백도 좀 약점이 있지 않나요? 여기 끊으면 이쪽을 아예 그냥 늘어서 이 한 점을 어찌하지 못하면 결국 흙은 양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 점이 당장 그렇게 위험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단수 쳐도 나가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흙도 차라리 저쪽을 젖히는 것이 낫죠. 끊는 것은 백이 느는 자세가 괜찮았어요. 샤이민 선수 2단 젖혀갑니다. 네, 셰이민 선수도 흐름 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일직선의 공격이 그래도 주변 백도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수로는 먼저 이 부분을 뭔가 건드려 보는 것이 흐름상은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셰이민 선수가 자신의 세력권 안으로 상대의 곤마를 가두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길 끊었습니까? 거길 끊었다는 것은 설마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버틴다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는 교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끊어놓고 그냥 이 정도 늘 거라면 네. 끊는 교환이 득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렇죠. 송혜령 선수 기세등등합니다. 아예 그냥 여기는 완벽하게 자신의 집으로 확정을 시켜놓고 여기는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이 수습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만 수습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의 흙 모양과 이곳의 백의 모양은 흙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선택도 어쩌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얇긴 한데 이런 진행도 생각은 해볼 수 있네요. 그래도 강경하게 둔다면 여기를 잇고 싶네요. 잇고 어차피 여기를 끊는 것은
이 부분의 흑돌은 다 위험해지지만 이쪽 부분의 백돌도 전부 위험해서 그래서 뭐 바꿔치기만 된다면 흑도 할 만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된 다음에 30초. 여기를 하나, 끊고 둘, 잡는 진행인데 어, 뭔가 이 기세 등등한 손길에서는 더욱 강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살짝 물러섰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뚫으면 여기를 나가겠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이것은 30초. 하나, 하변 쪽이 워낙 닫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둘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네, 저것을 들여다보고 이쪽을 돌파한다면 이 한 점 정도는 가볍게 보는 그런 진행을 선택을 할 겁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이어봤고요. 네, 이 바둑은 이곳에 돌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이후에 이 중앙 흑돌에 대해서 시에민 선수가 얼만큼 강한 공격을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승부처입니다. 하나, 송혜령 선수가 믿는 구석은 이 부근에 이제 흑의 안형을 구축하는 것과 이쪽 부근에 어설프지만 이제 연결처럼 보이는 이 형태, 이 양쪽을 맛보기로 해서 잡힐 돌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늘어서 봤나요? 거기를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집으로 피해가 큰데요. 이렇게 젖히는 수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 수도 괜찮습니다. 셋, 넷. 어차피 이을 거라면 뭐 자세가 괜찮고 진짜는 뭐 쉽게 두었습니다만 집에 끊는 것은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끊으면 나가면서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였거든요. 글쎄요, 일단 하변 쪽에서 이렇게 처리가 될 거라면 송혜령 선수가 그 전에 선택한 수가 사실 앞뒤가 좀 맞진 않습니다. 자신의 돌이 조금 얇아지면서 이 부분의 흑집을 확실히 하고 중앙 승부로 가려고 지금 이런 작전을 들고 나오다가 네. 갑자기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좌기 쪽 흑집의 피해는 좀 상당히 졌는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송혜령 선수와 셰이민 선수의 대구 이 중앙 정리가 관건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